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 일부 지역경제 성장 둔화에도 연초 경제 성장 달성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경제 회복이 서서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고용이 증가했다라고도 발표를 나와주기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고 백신의 존재적 가치로 인해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 근거치로 인해서 어제 테이퍼링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미국의 또 하나에 대한 소식은 트럼프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찬성표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미국의 21년도 1분기 재정 적자가 61% 급증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라가르드 22 총재가 현재 경제 상황이 여전히 전망에 부합하다라고 강조를 했으며 다만 백신의 접종이 지연되고 봉쇄 조치가 1분기 이후에도 지속시 우려할 만한 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다 괜찮은데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약간은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계 소식을 또 드린다고 하면 이번 춘절이 상당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조금씩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또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번 고비를 넘겨야 전체적인 증시가 다시 안정세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 일본, 한국 춘절 시즌이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 이동이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제 미리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 오세진 코빗 대표가 혹독한 겨울을 겪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 믿는 구석이 있죠.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BSN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결제망을 구축한다라고 해서 연합 블록체인, 그러니까 인터체인 부분을 더욱더 확장해서 더 많이 끌어모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맥커리에서 CBDC 빨리 도입 안 하면 비트코인에게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예, 좀 가려 들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쟁글이 기관 법인용 가상자산 데이터 API를 출시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 이더리움 도메인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일본의 금융청 XRP 리플 증권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증권거래소 새 비트코인 ETP를 상장한다라고 나왔으니까 또 시장은 계속 자금이 들어오는 통로가 또 하나 마련이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립토 퀀트의 CEO가 비트코인 2.8만 달러 아래로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 주장으로 볼 때는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3에서 3.2만 달러 가격대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것을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된 인물 빼고 나머지 후행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조금 3만 달러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근거 없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폴카닷이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Q, 3Q에 테스트넷, 메인넷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레스케일의 XRP 신탁 운영도 중단이 됐고 테더 CTO가 테더를 보유하지 않는다.
뭐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최근 인터뷰에서 테더는 사용자의 테더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토큰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있으며 해당 블록체인에 보호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반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깨끗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퀀텀 이코노미 설립자가 비트코인 달러 상관관계 사상 최저치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인데스트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있는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스택스 미국 동부표준시 14일 정오 메인넷을 대한 일정이 있고요. 블록체인닷컴이 XRP 지원 중단, 그리고 비트파이넥스 관련해서 아이온 뭐 등등등 했고 상점 페이지가 있고요. 크러스트 네트워크가 HTTP 의 버전 서비스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세틱스가 캐스터 버전을 출시하며 후오비 글로벌 OK 부분에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라고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OCC 앵커리지 신탁 허가 승인이 났고 미국의 첫 디지털 자산 은행이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서비스 제공업체 비트페이와 스텔블코인 팍스 발행사 팍서스 또 OCC 연방규제은행 등 등록을 신청한 바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런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 이사가 미 OCC 앵커리지 신탁 승인이 이정표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은행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기업도 은행 업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은행의 금융 업무를 모두 다 되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루트가 이번에 확보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주 큰 사건이다. 라고 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상위 100개 주소 비트코인 보유량이 820달러 규모라고 했는데요. 유통량의 13%에 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유량의 상위 100개 주소가 약 35만 비트코인을 새로 구입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늘어나는 구도이고 물량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꽤 늘어나고 있구나라고도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레스케일의 보유량이 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100개 이상 늘어났다라는 점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이 구간표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당연히 신탁의 그레스케일은 여기에서 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트코인 진짜 패닉셀 나오면 매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역으로, 제발 역으로. 그런 조건을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누구나 공정사항으로 아무나 까지 못하는 아주 근거적인 기술적 분석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정비열 다 돌렸죠. 거래량 터져 주었죠. 그리고 그만큼 수급과 이상적인 부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유동성도 상당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간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이것만 봐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조정 부분이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2.0에 6만 명이 돌파가 나왔다는 소식은 그만큼 이더를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고 후행으로 기관들이 이제 늦게 막자 타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파이낸스 법률 고문이 유통의 테더 74%만 준비금 보유? 사실 무근이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내용을 보게 되면 진술서에 따르면 테더의 시가총액이 21억 달러일 당시 74%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나머지 26%는 대출금 외에 뒷받침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총이 현재 220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에 테더의 준비금은 대략
2.5%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호그너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디어는 호그너, 테더 CTO 파울로 아르두이노 모두 USDT 준비금이 구체적인 구성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법원의 금지 명령 만료가 되며 이후 테더와 비트파이넥스, 크립토케미컬 모 회사의 글로벌 트레이드 솔루션 에이지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선물에 베팅을 하는 큰 손들이 어떤 형태로 또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행으로 따라 들어오는 기자들이 추정이나 추측성 기사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논란을 만들 부분은 좀 없다. 왜 그러냐면 이미 지급준비금 비율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상승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담보에 대한 이 준비금 비율 자체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의 비중을 낮추고 담보 물건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증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1대1 비중을 너무 보정을 하면 빼박일 부분이 많이 생겼는데 이 담보 물건이 이제 어느 물건이 맞느냐에 따라서 그 기복으로 인해서 준비금 비중이 어떻게 보면 또 채워질 수도 있고 좀 줄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으로 주장을 내비치면 그쪽도 할 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테더를 찍어내는 발행 비율 자체가 요새 몇 천억씩 이렇게 찍어주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방에 4조씩 찍거나 뭐 8조씩 찍어냈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단기적 관점에서 크게 나오는 상승치만 먹고 바로바로 우리는 매도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이 갑자기 한 방에 퀀텀 점프를 한다는 건 어떠한 소식으로 인해서 퀀텀 점프가 나오는 것인데 그거에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분명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도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거 2017년도 때 그런 형태로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가 암호화폐 대규모 자금 세탁 증거로 보여달라 22 총재 반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 이분의 주장도 맞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블랙머니가 아예 안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국가들이 다 CBDC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블랙머니를 충분히 깨끗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블랙머니를 어느 정도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산 그리고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비트코인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만큼 이번에도 익명성에 포크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해당에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스위스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보호하는 그런 지갑을 연구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죠. 그렇다고 해서 꼭 비트코인만 또 블랙머니에 가득 찬 공간이냐, 곳간이나 이렇게 또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금에도 있고요, 부동산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왜냐? 현금으로 샀기 때문이죠. 현금으로 녹여서 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는지까지는 검증이 안 되고 건너서 한 2차례, 3차례, 4차례 건너서 사버리면은 아무도 그걸 잘 몰라요. 물론 이제 번거로움에 대한 추적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로지 비트코인만 패 죽이려고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분의 주장도 꼭 이걸로 인해서 세탁이 안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 정부 법률 변호사가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이제 SEC 의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전 CFTC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배 CFTC 위원장하고 성향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의 CFTC 그러니까 상품 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SEC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부분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거의 건들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웬만해서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대한 기관과 기관끼리 싸우는 건 거의 제가 잠깐 보긴 해도 거의 타협점을 잡습니다. 왜냐? 그 윗분이 싸우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이죠. 일단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제 ETF의 긍정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 됐기 때문에 ETF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보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한 어떤 분이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번 이제 관심 있는 사람 앞으로 SEC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기준으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고 애매한 이야기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뭐 거품의 붕괴 어쩌고 ICO 뭐 문제 뭐 성공의 가능성 뭐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촉매제 가능성은 리얼일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괜찮은 점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아직 부임되고 나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좀 계획안을 좀 보고 그제서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행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모아서 보았을 때는 일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꼰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 많냐 밑에 이 원문에 있는 이 부분을 번역을 해서 추론을 해놨고 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쁘게 보진 않고 괜찮게 보는 부분도 여기에 써져 있어요. 요 내용입니다. 예, 요 내용이고 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또 읽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정지해놓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14일부터 TV CF에 방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 좋아지니까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마케팅 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융청도 리플을 좋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XRP 또 소식이 좋은 게 나왔는데요. 모바일 머니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 모바일 지갑 회사인 모바일 머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좀 재밌는 현상이 꾸역꾸역 호재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 제 촉으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에 대한 호재가 좀 띄엄띄엄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것도 좀 규모가 있는 소식은 그렇게 빨리빨리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급급했나 본데 악재를 조금이라도 해지하려고 하는 호재가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오히려 계속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있어서 계속 거래가 중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시아에 대한 고래와 그리고 트레이더에 대한 롱베팅 비중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나머지 쪽은 좀 배제하고 아시아 쪽에 있는 리플 분들은 아시아 쪽에 있는 거래의 량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베팅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넘어가고 뉴욕 연방지방법원이 비트맥스 CFTC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15일 기준이었는데 이게 2월 12일자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펀딩 피 부분을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없죠. 거의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고 거의 펀딩 피의 평균치가 0.1에서 0.23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식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토로 전례 없는 암호화폐 수요 주말 일부 거래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난 부분이 이번 달 9일 기준으로 이토로는 1,700만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5배나 급증한 수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큰 소식. 바이든 표에 2조 슈퍼 부양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금 지원 그리고 백신 무료 접종 포함으로 해서 이번에 요게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은 또 한 템포 문제없이 흘러갈 것이며 증시도 문제없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무리 미국의 나스닥에 커플링 돼서 간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현금 지원 얼마나 할 거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미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물어봤는데 최근에 너희 돈 받으면 뭐 사냐? 요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통신회사 직원입니다. 그 중에 미국의 가장 큰 통신회사 직원 관계자 있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서 요새는 휴대폰을 제일 많이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신회사들은 좀 좋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만큼 지원금을 받아서 휴대폰을 사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만큼 고객사가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5G로 인해서 좀 바뀌는 그런 형태가 좀 있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좀 심해져서 통신에 대한 이익률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만큼 모바일에 대한 그런 수요가 급증이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신규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되면 물론 갤럭시나 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최근에 휴대폰을 많이 바꾸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모바일 지갑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스마트폰으로 많이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매우 좋은 소식이 되겠죠.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접근성 이거 뭐지 하면서 한 번이라도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보았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의 생각을 녹여서 매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